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안민기 교수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입문 강좌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BCI 연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각종 어려움들이 있고요. 뭐 어떤 BCI라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구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BCI 연구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개발을 합니다. 먼저 실험을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얻어야지 그 데이터 안에서부터 우리의 뇌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설이 명확해야 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험이 나와 있으면은 이것을 사실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상상하는 것, 혹은 어떤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뇌파를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매트랩이라던가 파이썬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주고 타이밍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활용을 해야 하나.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 아무 장비나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연구 목적에 맞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목적에 맞는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BCI가 있을 때 A라는 장비를 활용을 했을 때랑 B라는 장비를 활용을 했을 때랑 장비가 바뀌게 되면 사실 인터페이스 안에 내부적인 구성 요소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말로는 쉽지만 이렇게 하드웨어랑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과 연동을 한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많아요. BCI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C++, C#, 파이썬, 유니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애플리케이션과 우리가 개발한 BCI 모듈, 알고리즘 이것들을 어떻게 연동을 하고, 그리고 뇌파 장비랑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탠드 언론으로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시간 BCI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뇌파를 측정을 하고 하드웨어로부터 이것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 따라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도와줄 수 있는, 구축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툴, 방법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시스템은 BCI 2000s라는 시스템입니다. 논문으로 나온 바가 있고요. 아마 2000년도쯤에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BCI 2000, BCI 2000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BCI 2000는 일반화된, 즉 General Purpose BCI 시스템이다. 어느 목적에서든지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표방을 했어요. 이 시스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이 오퍼레이터는 시스템에 대한 환경 설정을 담당을 하고 시각화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랑 연동되는 크게 세 가지의 모듈이 있는데요. 바로 소스, 그리고 시그널 프로세싱, 유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뇌에서 영상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해요. Fnurse도 있고, EEG도 있고, MEG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도 또 변하겠죠. 분석하는 방법도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 매트랩으로 할 수도 있고, C++로 할 수도 있고. 또한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A라는 알고리즘, B라는 알고리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각각들은 별개로 개발될 수는 있으나 각각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쉽게 되어서 하나의 BCI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BCI 2000s라는 시스템에서는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클릭하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뇌파 장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우스로 또 클릭하고 약간의 환경 설정만으로써 알고리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장된 알고리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하면은 파이썬이라든가 매트랩 이런 코드들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썬까지 지원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매트랩, C++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윈도우 상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A라는 애플리케이션도 B라는 애플리케이션도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인풋을 어떤 숫자 하나 값만 받는다라면은 사실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연동하는 방식은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BCI 2000s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합하는 인티그레이티드 된 버전 오퍼레이터를 만듦으로써 실험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가게 되면요 많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포럼에서 질문도 하실 수가 있고 유저 튜토리얼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어떻게 BCI 2000s를 관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비슷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요. 오픈바이브라는 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프랑스 그룹에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표방하기로는 a software platform dedicated to designing, testing, and using brain computer interface. 그러니까 BCI를 활용을 하거나 혹은 테스트하거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리얼타임 뉴로사이언스, 리얼타임 뉴럴 프로세싱, 뉴럴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얼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더큐먼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포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메인테너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BCI 2000s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저는 오픈바이브는 디자이너를 제공한다는 거죠. 즉 이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설계를 하거나 신호 처리 모듈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보는 대로 GUI 방식으로 실험 설계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은 또 이제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측정부터 분석,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정보를 보내는 단까지 그 파이프라인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 랩에서도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인드카라는 이 애플리케이션도 오픈바이브의 디자이너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팅, 즉 플레잉에 대한 신호 처리 모듈을 구성을 하였고 유니티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이 게임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BCI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 GitHub를 들어가시면은 매뉴얼과 그리고 코드들이 있으니 자유롭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지랩입니다. 이지랩은 뇌파 분석에 있어서는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매트랩 툴박스이고요. 다양한 컨티뉴어스 데이터, 예를 들어서 EEG, MEG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매트랩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격화된 데이터만 있다라면은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팬시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인 거죠. 뇌파 분석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GUI 분석을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뇌파 분석을 접근하실 수가 있다. 물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코딩으로서 분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GUI로 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이즈랩 안에는 굉장히 좋은 함수들,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매트랩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함수들만 갖다가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함수들만 갖다가 활용을 함으로써 시각화를 한다던가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드트립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 필드트립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여기 가면은 MEG, EEG, 다양한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GitHub 링크가 존재를 해서요. 이쪽 가시면은 뭐 매뉴얼이라던가 코드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 필드트립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매년 워크숍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리고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도 해주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벌써 굉장히 많은 횟수를 워크숍을 개최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아마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드트립을 보시면은 굉장히 데이터를 형식을 체계화해서 잘 잡아놨고요. 코드들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UI 방식보다는 라이브러리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직접 활용을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인데요. MNE라고 하고요. 아마 최근에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동명의 MNE라는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최근에는 파이썬 기반으로 새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MEG, EEG, 그리고 Surface EEG, Eco, Nurse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시각화들도 다 가능하고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MNE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어떤 함수들,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정보는요, 소사이어티에 대한 정보인데요. 물론 이제 국내외에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가 있는데요. 여기 이름이 BCI 소사이어티예요. 홈페이지도 있고요. 2015년 3월쯤에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관련 연구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우리가 이제 소사이어티로 하나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구성을 했고요.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멤버십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은 보면은 아실로마르 컨퍼런스 그라운드라고 써있죠. 사실 이 BCI 미팅이 3년에 한 번 정도씩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했는데 매년 이 아실로마르 컨퍼런스 그라운드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다른 곳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올해 다른 벨기에에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아직도 다른 곳에서 컨퍼런스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멤버십 베니핏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멤버십 피도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좀 깎아주기도 하고 스튜던트 어워드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앱스트랙트라든가 프로포잘 이런 것도 이제 제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투표권 같은 것도 있고 BCI라는 또 저널이 있어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네, 이 저널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도 주고요. 그리고 아리크 퍼블리싱 철지 APC도 할인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테일 앤 프랜시스에서 출판한 책들에 대해서 30%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런 멤버십 베니핏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더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포인트 해보고 싶은 게 이 리소스를 가시게 되면은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픈된 데이터. 늘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빠른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어떤 행사들에 대한 요약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BCI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하는 인터내셔널 BCI 미팅이 있고요. 저도 한 3, 4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가면 한 400~500명 정도가 모여서 거의 이제 다 같이 세션을 듣고 다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포스터 세션도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거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연구랑 개발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츠 BCI 컨퍼런스도 있고요. 이제 그라츠 대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BCI 쪽에서는.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BCI 컨퍼런스를 조직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뉴로 어거노믹스 컨퍼런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IEEE EMBS에서의 뉴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매년 겨울만 되면은 윈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해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연과 톡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로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IEEE 컨퍼런스 중에서 SMC, System Man and Cybernetics라는 이런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도 꼭 매번 BMI라는 워크숍이 열려요. 그리고 무슨 해커톤도 열리고, 여기 가면 그래서 BCI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모이고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석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이런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고요. BCI 올림픽 같은, 물론 BCI 파트는 한 분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매년 GTEC에서 지원을 하는, 주최를 하는 애뉴얼 BCI 어워드가 있습니다. 이 어워드는 그 해에 가장 의미 있는 BCI 연구를 한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의 자리인데요. 프로포저를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년에 있는, 그 해에 있는 어떤 학술 대회에서 시상을 합니다, 주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간추린 것이 주요한 행사들이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번째 강좌를 마쳤습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연구를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이 강좌가 계획이 되었고요. 굉장히 얕은 수준의 어떤 지식도 있고 조금 좀 어려운 것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쪽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관련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